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KB손해보험 상대로는 허수봉이 아포짓으로 출전했고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오래오래 승부처 결정력도 높았던 경기였죠. 리시브 효율성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전광인이 리시브에 있어서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실은 상대보다 많았지만 블로킹,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카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 상대로는 아가메즈 디그 이후 반격 상황에서 범실 없이 아가메즈, 나경복의 공격이 잘 들어갔던 경기였죠. 송이채의 서브 순번 때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상현과 김환종이 각각 블로킹 3개를 기록하며 대한항공 공격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의 숫자는 동일했지만 범실에서 앞섰고 블로킹 대결에서 완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1위 대한항공을 승점 1점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삼각편대의 고른 활약 속에 중앙에서 경쟁력이 살아났고 랠리 중 2단 연결 능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KGC인삼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도로공사 상대로는 오지영 리베로가 그물망 수비를 선보였고 이하 리드가 블로킹 8개를 잡아내는 가운데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인 이한비와 박경현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경기였죠. 이하 리드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양쪽 날개 모두 공격에서 뚫어주며 승리를 챙길 수 있었고 중하에서 최가은의 활약도 팀의 긍정의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리시브가 안정화되자 이고은 세터가 이하 리드의 입맛에 맞는 토수를 연속해서 배달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KGC인삼공사는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 상대로는 미들 블로커 싸움에서 밀리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승부처의 엘리자벳이 어려운 공을 확실하게 처리해줬으며 노란 리베로가 26개의 디그 시도 중 22개를 성공시키며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준 경기였죠. 이소영이 이 경기 연속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박혜민의 지원 사격도 나왔습니다. 또한 블로킹 숫자는 부족했지만 서브 에이스, 범실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KGC인삼공사가 좌우날개의 화력 대결 구도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KGC인삼공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최근에는 경기력이 꽤 올라온 모습, 더비 라이벌 에버튼과 까다로운 상대 뉴캐슬까지 잡아내면서 순위를 7위까지 상승시킨 모습입니다. 공격진에서도 힘을 서서히 받는 듯한 모습인데 조타 등 부상이 회복된 선수들이 서서히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유독 마드리드 팀에게 약한 편이죠. 챔스에서 떨어질 때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덜미를 잡혀 떨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실 클롭 감독의 성향을 감안하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은데 시메오네와 안첼로티 모두 라인을 내리고 버티다가 빠른 역습을 펼치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 올 시즌 중원 전력의 약화로 인해 자신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레벨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상황이 밝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문제점이 많다고는 하나 중원에는 발베르데, 슈아메니 등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자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클롭 감독이 뚜렷한 전술적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고전하는 양상을 자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 시즌 연속으로 리버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클럽 월드컵 우승과 리그에서의 2연승을 통해 분위기는 끌어올린 모습인데 문제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벤제마, 크로스 등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벤제마의 경우 리버풀전을 대비해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벤제마가 빠지자 상대의 전방 압박을 상당히 많이 허용했으며 이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향한 롱볼만을 시도하는 등 경기력이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모드리치와 세바요스 등 중원 전력들이 힘을 내면서 후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의 상대인 오사수나처럼 전방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은 상태. 다만 이 와중에도 지난 경기에서 수비진이 잘 버텼고 중원이 클래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와는 달리 리버풀은 올 시즌 중원의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오히려 약점인 상황이고 리버풀에게 강점을 보이게 한 요소인 수비진의 활약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처럼 주도권은 내주되 결과는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칩니다. 리버풀이 유독 챔스에서는 마드리드 팀에게 약했고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최근에는 잘 버텨주고 있는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기는 했지만 중원이 클래스를 보여준 모습은 보여주었고 리버풀은 올 시즌 중원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약점, 주도권은 리버풀이 잡을 수는 있어도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나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쾰른에게 0대3으로 패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2대0으로 잡고 전반적인 페이스는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린드스트램과 괴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랑크푸르트는 압박을 매개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로 기본적인 전형 자체가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대형을 짜고 경기에 임하는 편입니다. 나폴리의 전술이 중원에서 이어지는 매끄러운 공격 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 그물에 가두는 것이 1차 플랜일 것으로 보이는 상태. 따라서 이선에서는 괴체 대신 보레가 배치되면서 압박 강도를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죠. 다만 이 경우 괴치가 가진 클래스와 창조성을 포기해야 하고 보레가 압박에는 능하지만 공격을 골로 연결시켜주는 플레이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다는 점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에서는 무한히 정도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이 경기를 위해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 변화가 있었는데 해당 경기에서도 사수올로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다만 폴리타노, 올리베라, 엘마스를 제외하면 주전 자원들이 모두 나왔고 교체도 대부분 75분 이후에 이뤄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꾸준히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하는 유형인데 크비차가 꾸준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고 하프라인에서 돌파를 시도해 선제골까지 기록한 장면은 흐비차의 폼이 전반기 못지 않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죠. 오시멘도 기대 득점 값이 0.02인 슈팅을 골로 연결시키는 등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가 압박으로 중원에서의 공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로보트카가 웬만한 압박은 분쇄하면서 공 전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물론 로보트카가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을 출전했기 때문에 후반까지 경기력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나폴리의 특성이 골이 들어가도 라인을 올려 추가골을 노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리스크를 꽤 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난타전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기 두 팀이 주전 선수들을 많이 뺀 상황은 아니었고 나폴리가 득점을 하면 잠그기보다는 라인을 더 높여 플레이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는 성향이라는 점도 이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승부에서는 나폴리가 근소하게나마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중원의 탈압박 능력도 꽤 뛰어난 데다 지난 경기 공격진들이 보여준 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